지난 시간에 우리가 numpy 어레이 가지고 오퍼레이션들을 했었는데요.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매트릭스 가지고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오퍼레이션을 했어요.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오퍼레이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니어 엘지브라를 배우셨으면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오실 텐데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업캐스팅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업캐스팅이라는 거는 한쪽은 예를 들어서 integer 64고 한쪽은 float 64면 거기에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그러면 integer 64를 float 64로 바꿔주고요. 그게 업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퍼레이션을 시행을 하고 float 64로 바꿔주는데요. 이 업캐스팅은 랭귀지마다 서포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 업캐스팅이라는 걸 서포트를 해주고요. 여러분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기능을 서포트 해주는데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를 중요시하는 패키지들에서는 이걸 서포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학기에 강의할 때는 제가 텐서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그런 걸 강의를 할 텐데 거기서는 업캐스팅을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캐스팅을 하는데 굉장히 코스트가 심하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같은 데서는 요거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이 데이터 타입은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맞추고 이 업캐스팅이 생기는 경우에서는 에러를 발생시키겠다 하는 게 텐서플로우의 팔리시고요. 반대로 파이썬에서는 오케이, 네가 잘 모르고 데이터 타입을 맞춰주지 않았는데 나는 친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속도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컴퓨팅 타임을 소비를 해서 이 integer 64를 float 64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용인을 하겠다. 그런 팔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업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좀 전에 이제 업캐스팅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 업캐스팅 얘기를 좀 이해하려면 D타입 개념이 좀 명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링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스페링이 틀린 것 같은데 요거는 쉐입 문제입니다. 그래서 쉐입 오퍼레이션을 하려면 쉐입이 맞아야 되는데 쉐입이 안 맞더라도 어느 정도 그 규칙성을 파이썬이 인지를 하면 그 쉐입을 바꿔줘서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걸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부르는데 스페링이
R이군요. 네, 브로드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요 numpy array 핸들링 할 적에는 항상 d타입하고 shape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numpy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게 웬만한 건 다 핸들링 파이썬이 알아서 여러분의 의도를 알고 적절히 데이터 타입을 바꿔주던가 쉐입을 바꿔주던가 해서 오퍼레이션이 워킹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텐서플로우 처음 코드 짤 적에 에러의 한 90%는 쉐입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나머지 한 10%는 D타입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numpy를 공부하실 때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타입하고 shape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shape부터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단은 요 2x2 매트릭스 형태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것의 shape은 로우가 2개 있고요. 칼럼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2x3이고요. 원디멘셔널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고요.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RGB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이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RGB 채널이 있는데 레드 같은 경우에 요게 사진의 사이즈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녹색에 대해서도 이런 게 있을 거고, 블루 채널에 대해서도 이런 쉐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로들을 채워주는데 쉐입이 2x3, 4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쉐입은 이렇게 어트리뷰트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쉐입은 2, 3, 4고요. D타입의 어트리뷰트는 이렇게 됩니다. flow 64입니다. 근데 이게 flow 64인데 이걸 제너레이트 할 때 D타입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flow 64가 integer 32로 바뀝니다. 그래서 shape하고 D타입은 이렇게 어트리뷰트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reshape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numpy arrange 2 곱하기 3 하면은 6개죠. 그러면 0, 1, 2, 3, 4, 5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0,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shape도 찍을까요? D타입도 찍읍시다. 그러면 0, 1, 2, 3, 4, 5고요. shape은 6, 고 D타입은 integer 64인데요.
쉐입을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오리지널리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2x3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012, 3, 4, 5가 2x3 매트릭스 형태로 됐고요. D타입은 인테저 64. 이거를 플로트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될 것 같기는 해요. 되죠? 예. 오케이. 그래서 A가 2x3인데 이번엔 3x2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3x2로 바뀌었죠? 이거는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요거 B를 바꾸면 A도 바뀌고 B도 바뀌고. 예, 요 알리아싱이 생깁니다. 제가 그 파이썬 얘기할 때 그 카피, 딥카피 얘기했나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알리아싱 좀 얘기했는데 카피, 딥카피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출석 체크를 좀 해야겠네요. 예, 카피, 디카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알리아싱이 좀 이해를 하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요. 제가 맨 처음에 알리아싱 처음에 보고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좀 써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리아싱, 카피, 딥카피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알리아싱, 카피, 딥카피 그 얘기 좀 보겠습니다. A는 1이고요. B는 A라고 그랬고 그래서 A, B를 프린트하고 ID 넘버도 프린트를 해보면 이게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는 스택 메모리고요. 여기는 힙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A가 2를 포인팅하고 있고요. B도 이렇게 포인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A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가 가지고 있는 거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A도 마찬가지로 요 메모리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A가 2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가 여기 있을 거고요. 2의 어드레스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B는 1이 되고요. A가 2가 됩니다. 그래서 A를 2로 바꾸면 A는 2가 되고 B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알리아싱이 안 생겨요. 근데 이제 리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1, 2, 3, 4, 5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X는 메모리 어드레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리스트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고요. 리스트 오브젝트의 요 헤드 부분의 요 제일 첫 번째 원소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와 뭐 기타 등등. 그래서 1, 2, 3, 4, 5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각각에는 메모리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1, 2, 3, 4,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라는 거는 이 리스트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는가 그 헤드 부분을 포인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 오브젝트 각각은 여기 각각은 또 다른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각각 1, 2, 3, 4, 5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y가 x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y도 x가 가지고 있는 포인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x의 0번째 거를 surprise로 바꿨어요. 그러면 요건데 x의 0번째를 surprise로 바꿨습니다. 요거 어디 메모리에 있겠죠? 그러면 그 메모리 로케이션을 여기 포인터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x0를 surprise로 하면 흰 메모리에 surprise라는 스트링이 어딘가 있을 거고요. 없으면 있게 만들겠죠. 하고 그 어드레스를 여기에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x나 y나 동일한 리스트 오브젝트를 포인팅 하고 있고 단지 요 0번째 여기에 있는 포인터를 바꾼 거기 때문에 x만 바꿨는데 y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y도 바뀌어요. 그런데 이 id 넘버 자체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알리아싱이라는 거는 요 한 놈만 바꾼 줄 알았는데 다른 놈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현상을 알리아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아싱을 지금 이게 좀 전에 봤던 내용인데요. 카피를 하면 그런 알리아싱이 안 생깁니다. 지금 x는 1, 2, 3, 4, 5가 됐고요. y는 x를 카피를 해서 y라고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x 카피하면 x를 카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메모리 로케이션에다가 이렇게 만들고요. 1, 2, 3, 4, 5는 지금 메모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위치를 여기는 2가 이렇게 가야죠. 요 1, 2, 3, 4, 5처럼 많이 쓰는 것들은 동일한 어드레스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인터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1, 2, 3, 4, 5는 기본적으로 여기 힙이죠. 힙 메모리에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라고 했으니까 여기 동일한 게 잡히고요. 카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드레스가 이렇게 컨테인 된 게 여기에 있는데 다른 로케이션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Y는 그 카피한 거를 요 새로이 카피된 요 리스트 오브젝트를 포인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x0 equal surprise 그러면 surprise 그러면 이제 여기 surprise 여기 있고요. 이제 그거를 포인팅을 하겠습니다. 어드레스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는 요거가 서프라이즈가 되는데 y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x는 서프라이즈가 됐고요. y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카피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딥카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보시고 생각을 해보죠. x가 이렇게 됐고요. y를 이렇게 했고 x의 0번째가 요겁니다. 그거의 0번째 요거예요. 그거를 surprise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당연히 x의 이 부분이 surprise라고 바뀌고요. y도 바뀝니다. y도 바뀌어요. 알리아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좀 전에 배웠듯이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카피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surprise 하면 이렇게 바뀌죠. 그런데 이번에도 바뀌어요. 좀 전에 카피를 하면 알리아싱이 안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생깁니다. 왜 생기나 보겠습니다. X는 여기 있는데요. 뭐를 포인팅하고 있냐면 리스트 오브젝트를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 오브젝트에는 두 개의 아이템이 담겨져 있고요. 각각이 리스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를 포인팅 한다고 그러고요. 이건 리스트 오브젝트인데 세 개를 포함하고 있네요. 이 리스트를 포인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리스트 오브젝트를 포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1을 포인팅하는 어드레스가 여기 담겨 있고요. 2를 포인팅하는 어드레스가 담겨 있고요. 3을 포인팅하는 어드레스가 담겨 있고 여기는 4를 포인팅하고 있고요. 여기는 5를 포인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X가 카피를 했습니다. X를 카피를 했어요. 그러면 카피하는 거는 요 놈을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요 놈을 포인팅을 하는데요. 새로운 리스트 오브젝트입니다. 그런데 내부는 똑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새로운 로케이션 여기 새로운 로케이션이고요. 근데 내부에 들어가는 거는 메모리 어드레스인데 요 메모리 어드레스는 요 놈을 포인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놈도 여기를 포인팅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요 놈은 여기를 포인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거를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드레스 포인터가 요 놈을 포인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의 0를 서프라이즈라고 바꿨는데 그것이 y도 y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새로운 로케이션으로 카피를 했지만 요 메모리 거기에 저장된 메모리들은 안 바뀌었거든요. 단지 요 리스트 오브젝트만 바뀌고 요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프라이즈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프라이즈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쉘로우 카피를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알리아싱이 스틸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다 카피를 하고 싶다 그러면 딥 카피를 해야 됩니다. 딥 카피는 여기 카피 모듈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카피 모듈에 있는 딥 카피를 임포트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딥 카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딥 카피를 한다는 얘기는 요거 퍼스트 레이어에 있는 것만 뭐 카피를 하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걸 다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 카피를 하면 x가 요걸 포인팅을 하고 요게 리스트를 포인팅을 하고 요게 1, 2, 3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4,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딥 카피를 하면 요거를 카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게 포인팅하는 리스트도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카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내부적으로 포인팅 되는 거는 요 1, 2, 3, 4, 5는 immutable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면 고유한 게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 1, 2, 3, 4, 5 같이 많이 쓰이는 것들은 인터닝이라고 해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드레스가. 그래서 요것도 2를 3을 4를
O를 포인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서프라이즈로 바꾸면 Y 입장에서 요게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카피에서는 알리아싱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로 하고요. 쉐입을 바꾸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벨이라는 게 있고 리쉐입이라는 게 있고요. 플래튼이라는 게 있어요. 세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가 약간 달라요. 여기 플래튼이라는 거는 카피본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그대로 있고요. 카피해서 주는 거고요. 이 라벨하고 리쉐입은 뷰를 준다고 그럽니다. 뷰를 준다는 거는 똑같은 오브젝트를 포인팅을 하고 단지 보여주는 것만 다른 포맷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뷰를 가지고 있으면 뷰를 이용을 해서 어떤 걸 만들면 알리아싱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플래트는 카피본이기 때문에 알리아싱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거의 항상 리쉐입만 썼는데 이번에 좀 정리하면서 보니까 요 라벨이라는 게 있고 플래튼이라는 게 있었고요. 플래튼은 카피 오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익스펜시브한 오퍼레이션이 되겠어요. 라벨하고 리쉐입은 카피 오퍼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익스펜시브 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알리아싱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리아싱이 어떨 때 생각을 해보면 알리아싱이 우리가 원하는 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리쉐입만 썼는데 보시죠. 그래서 여기 0부터 5까지고요. 리쉐입을 했더니 이렇게 되고 라벨 그러면 펼치는 겁니다.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0, 1, 2, 3, 4, 5. 라벨도 그렇고 플래튼도 그렇고 펼치는 겁니다. 쉐입을 이렇게 쫙 펼쳐서 요거는 2x3인데 요거는 6콤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썼기 때문에 B를 바꾸면 A도 바뀌어요. B를 바꿨죠? 그러면 A도 바뀝니다. B만 바뀌는 게 아니고 A도 바뀌어요. 라벨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플래튼을 썼고요. 요거는 카피본입니다. 요거는 카피예요. 그래서 B를 바꿨는데 B를 바꾸면 A는 안 바꿉니다. 라벨과 마찬가지로 플래튼은 펼친다는 뜻이고요. 이게 2x3인데 요거는 6콤마가 되고요. 저는 거의 리쉐입만 썼는데 보시죠. 이게 2,3,4인데요. 리쉐입해서 -1을 집어넣으면 쫙 펼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24콤마고요. 1, -1 그러면 이렇게 -1, 1 하면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리쉐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1이라는 건 와일드 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버퍼링이 좀 있네요. 예, 저는 거의 리쉐입만 쓰는데 가끔가다 이런 코드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작업을 하는지 보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넌을 집어넣습니다. 넌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오리지널리 쉐입이 2, 3, 4인데 거기 앞에다 2를 집어넣은 겁니다.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A가 바뀌었죠. 2, 3, 4고요. 이렇게 하면 1, 2, 3, 4가 됩니다. 요 none이라는 걸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요것도 좀 전에 봤던 none하고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는 안 쓰고 그냥 reshape 해가지고 마이너스 1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는 별론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그냥 reshape이 좀 더 깔끔한 것 같은데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런 기능도 있습니다. numpy의 expand dims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가 2, 3, 4인데 이거는 dim이 3입니다. 3개 숫자가 있기 때문에 dim이 3이에요. 그런데 dimension을 expand 하는데 axis 0에서 extend 한다고 그러면 0번째 axis를 1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1이라고 그러면 1D 쪽에 엑시스가 늘어나겠죠. 1, 2, 3, 4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2, 1, 3, 4가 되겠습니다. 2 하면 2, 3, 1, 4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쉐입을 이런 식으로 바꾸고요. 리쉐입 설명드렸고 스퀴즈라는 거는 원래 X의 쉐입이 131인데 스퀴즈 하면은 요 1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요 정도 하고 타일은 넘어가고 이제 중요한 개념인 브로드캐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오케이, 이런 걸 생각을 해보죠. 1, 2, 3, 4, 5, 6, 7, 8, 9 그러면 요거는 3x3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멀티플라이를 하는데 예를 들어 3을 곱한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요거의 쉐입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요거는 component wise operation입니다. component wise operation이에요. 그래서 제가
임플리멘트 할 적에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임플리멘트 한다 그러면 쉐입이 안 맞으면 오퍼레이션을 에러를 발생시킬 겁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관대한 프로그래밍 랭귀지예요. 그래서 오케이, 네가 3을 곱한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3x3 매트릭스 3을 곱하는 거겠지. 그래야지 컴포넌트 오퍼레이션이 되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쉐입을 조정을 해줘서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걸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다른 케이스로 해볼까요? 그래서 1, 2, 3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거는 1 by 3 콤마죠. 3 콤마입니다. 콤마예요. 그러면 요거를 브로드캐스팅을 어떻게 해주냐면 3 by 3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 1, 2, 3가 가능한데 요게 1이고요. 2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3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걸 묶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3 by 3고요. 이번에는 3 by 1이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1, 2, 3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브로드캐스팅을 해주는데 3 by 3로 바꿔줘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있는데 1, 2, 3, 1, 2, 3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1, 2, 3 세 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3라는 거는 쉐입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3 by 3로 브로드캐스팅을 하면 333, 333, 333 이런 식으로 브로드캐스팅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된 거는 쉐입이 3 콤마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3 by 3로 만들어 줘야 돼요. 3 콤마는 1 by 3로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오리지널리 데이터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데이터가 하나 있는 거를 2개, 3개 이쪽으로 카피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요게 요거고요. 1, 2, 3, 1, 2, 3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오리지널, 두 번째 카피, 세 번째 카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쉐입이 3,1이고요. 이걸 3x3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1, 2, 3개가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 2, 3가 돼 있고 여기 first column, zeros column, first column, second column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브로드캐스팅이고요. 그런데 브로드캐스팅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게 3x4고요. 어떤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게 5 콤마다. 그러면 요거는 브로드캐스팅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방법을 파이썬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팅은 가능한 케이스가 있고 가능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고요. 가능한 케이스에서는 디터미니스틱하게 브로드캐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어떤 케이스가 가능한 건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룰은 굉장히 간단해요. 먼저 dim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두 개, 그러니까 A의 쉐입이 있고 B의 쉐입이 있을 텐데 그거 숫자가 적으면 맞춰줘요. 맞춰주는데 숫자가 없으면 0을 집어넣는다고 그러죠. 숫자가 그냥 2를 집어넣는 데가 2를 집어넣어도 되겠습니다. 없으면 모자르면 2를 집어넣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는 3x5고요. 3x4고 하나는 5콤마라고 그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3, 4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5라고 쓰는데 여기가 비었죠.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채워 넣자는 겁니다. 0을 채워 넣어도 되고요. 2를 채워 넣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런 식으로 하고 0을 집어넣을까요? 뭐 0을 집어넣어도 그 다음에 아래 숫자부터 체크를 하는데요. 숫자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n1하고 n2가 숫자가 같으면 OK. n1이 1이거나 제로거나 혹은 n2가 1이거나 제로거나 OK 입니다. 이걸 없다고 그러죠. 1이거나 제로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숫자가 같으면 OK고요. 한쪽 사이즈가 1이거나 제로거나 X 없으면 OK. Otherwise, not OK입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그리고 예를 들어서 1, 3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요거를 숫자를 쓰는 거예요. 1, 2, 3 요거는 3, 1 그래서 여기부터 보는 겁니다. 숫자가 같죠? OK입니다. 여기가 숫자가 1이죠? OK입니다. 여기가 1이죠? OK입니다. 여기 숫자가 없죠? OK입니다. 예, 더블 OK. 네, 더블이 OK. 그래서 최종적으로 브로드캐스팅은 어떻게 되냐면 3, 2, 1 이게 브로드캐스팅 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간 거고요. 요거를 요렇게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여기 113이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여기는 5, 1 이렇게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1, 1, 3 여기는 5,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 1이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도 OK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1이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도 OK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 여기는 숫자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더블리 OK입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큰 숫자로 혹은 있는 숫자로 이게 최종적으로 브로드캐스팅 되는 쉐입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153으로 바뀌고요. 요것도 153으로 바뀝니다.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13 여기는 1 2, 3 하죠. 여기는 5, 0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여기 1, 2, 3 요거는 요거는 5, 1 그러면 여기는 OK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없기 때문에 WOK가 되겠습니다. OK 스퀘어. 여기는 요게 1이기 때문에 OK입니다. 근데 여기서 는 숫자가 같지도 않고요. 한쪽 사이드가 1이 아니고 한쪽 사이드가 또 empty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not OK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겠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죠. 오케이. 여기 실험이 많이 돼 있군요. 요거 보겠습니다. 넘파이를 임포트 했고요.
A, B 각각의 쉐입이 8, 1, 6, 1, 7, 1,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각은 표준 정규분포에서 샘플링한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A 쉐입하고 B 쉐입 이렇게 찍어 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1, 5고요. 그러면 지금 C는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5인데 브로드캐스팅이 되면 5가 되고요. 6, 1은 6이 되고 1, 7은 7이 되고 여기 비어 있죠? 그거는 8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더하기 오퍼레이션으로 다 했네요. 쉐입이 하나는 5, 4고 하나는 1콤마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이 됐으니까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거고요. 4하고 1은 브로드캐스팅이 돼서 4가 되고 5하고 비어있는 거는 5가 되고 여기 4하고 4는 같으니까 4가 된 거고요. 5하고 비어있는 거는 5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5, 여기 5, 5는 5가 됐고 3, 1은 3이 되고요. 15는 그대로 15가 된 거고요. 5, 5는 5, 3, 3은 3, 15하고 empty는 15가 된 거고 5, 1은 5, 3, 3은 3, 5하고 empty는 15하고 empty는 15가 된 거고요. 오케이, 요거는 지금 에러가 발생한 케이스인데 3하고 4입니다. 여기 3, 4인데 요거는 브로드캐스팅 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다르고 한쪽 사이드가 1이면 브로드캐스팅이 되는데 아니고요. 한쪽 사이드가 비어 있으면 브로드캐스팅이 되는데 안 되죠. 요 경우도 안 되는 케이스인데 여기가 3하고 1이죠. 요거는 브로드캐스팅이 됩니다. 그리고 4하고 2 여기서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맨 마지막 숫자 empty하고 8은 돼요. empty하고 8은 됩니다. 그런데 중간 숫자인 2하고 4가 브로드캐스팅을 불가능하게 하는 컨비네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게 처음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으로 좀 쉽게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이해가 됐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괜찮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 예. 예, 저도 처음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퍼레이션을 그러니까 랭귀지를 굉장히 엄격하게 만든다고 그러면 브로드캐스팅이나 업캐스팅이나 그럴 때 에러를 발생시킬 겁니다. 근데 파이썬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도로 그 편의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익스펜시브한 오퍼레이션이지만 데이터 타입이 안 맞으면 데이터 타입을 맞춰줍니다. 그게 업캐스팅이고요. 그래서 오퍼레이션이 작동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쉐입이 안 맞아도 쉐입을 맞춰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으면 쉐입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을 하게 해줘요. 그게 브로드캐스팅이에요. 그러니까 D타입이 불일치할 경우에 D타입을 매칭을 시켜줘서 오퍼레이션을 작동하게 해주는 게 업캐스팅이라고 부르고요. 쉐입이 불일치해서 오퍼레이션이 안 되는 거를 가능하면 쉐입을 바꿔줘서 오퍼레이션을 해주게 하는 게 브로드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이 캐스팅이라는 거는 뭔가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D타입을 바꿔서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거는 오퍼레이션을 작동하도록 해주는 거는 업캐스팅이라고 부르고요. 쉐입을 바꿔줘서 그 오퍼레이션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브로드캐스팅입니다. 처음에 제가 브로드캐스팅 공부할 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업캐스팅은 쉽게 이해가 됐는데 브로드캐스팅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해 보면 굉장히 편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쉐입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하고 D타입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타입을 체킹을 하고 뭐 타입을 바꾸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numpy에서 서포트하는 데이터 타입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근데 보통은 인테저 같은 거는 인테저 64를 많이 사용을 하고 float 같은 경우에는 float 64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텐서플로우에서는 최대한도로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를 원하기 때문에 인테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인테저 64 대신에 32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float도 64 대신에 32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 파일 같은 경우에 unsigned int 파를 사용을 했었어요. unsigned int 파 하면은 메모리가 굉장히 작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쏴준다고 그럴 적에는 예를 들어서 그게 integer 64 쓰는 것보다 unsigned int 8을 쓰면은 이게 8분의 1로 줄어드니까 메모리가 여기는 88이 64니까 unsigned int 8을 사용하면 요걸로 integer 64를 사용하는 것보다 메모리가 8분의 1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8배가 빨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데이터 타입이 그런 식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integer 64라는 걸 확인하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d타입은 integer 64인데요. 타입을 바꾸는 거는 이렇게 S 타입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기 D 타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예,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D타입이 64인데, integer 64인데, float 32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 S타입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float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만들 때 아예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업캐스팅은 제가 충분히 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거 복잡하네요. 이건 넘어갑시다. 예, 여기서는 numpy 0나 numpy 1의 d타입이 float 64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D타입이 중요하고요. D타입은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D타입이 안 돼서 오퍼레이션이 안 된다. 그러면 D타입을 바꿔서 오퍼레이션을 하게 해주는 게 업캐스팅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shape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쉐입이 안 맞아서 오퍼레이션이 안 되는 경우에 쉐입을 바꿔줘서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걸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을 좀 보겠습니다. 오케이. 리스트의 인덱싱하고 슬라이싱하고 비슷한데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리스트하고 비교하면서 했는데요. 지금 A는 리스트고요. B는 numpy array예요. 그래서 first element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1이 픽업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거 키워놓고 보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 인덱싱을 해서 부르면 여기 1이 픽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면은 1이 되겠죠.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해서 보실 게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리스트에서도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을 안 했는데 요렇게 부르는 거하고 요렇게 부르는 거하고 데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일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덱싱을 통해서 불러오면 이렇게 데이터만 불러와지는데요.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해서 불러오면
데이터만 불러오는 게 아니고 꺽쇠까지 붙어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요거는 인테저고요. 요거는 리스트입니다. 데이터 자체는 동일한 데이터지만 요거는 인테저고 요거는 리스트예요. 꺽쇠가 붙어와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통해서 가져오면 꺽쇠가 안 붙고요. 슬라이싱을 통해서 가져오면 꺽쇠가 붙습니다. 그래서 numpy array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인테저고요. 요거는 numpy array예요. 그래서 요거는 쉐입이 없고요. 요거는 쉐입이 1콤마입니다. 다음에 마이너스 2면 여기 8이 되겠네요. 8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거를 슬라이싱으로 가져오면 꺽쇠가 붙어서 들어올 거예요. 5까지 긁어온다 그러면은 4까지 끝점은 안 들어가니까 0부터 4까지만 긁어오게 되겠고요. 근데 요거는 리스트고 요거는 numpy array입니다. 그 다음에 1부터 다 가져와라 그러면 1부터 해서 9까지 오겠네요. 이렇게. 네, 요렇게, 기본적으로, 요렇게 불러오는 경우는, 동일합니다. 리스트 때와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제 쉐입이 꺽쇠가 2개 있는 경우부터 이제 달라지는데요. 꺽쇠가 하나 있는 경우에는 리스트, 슬라이싱이나 인덱싱이나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꺽쇠가 2개 있는 경우, 디멘전이 2인 경우에는 이제 달라져요. A1 그러면은 A1 그러면은 1, 2, 3이 되겠죠. B1 해도 1, 2, 3입니다. 요거는 동일해요. 근데 요거는 리스트고 요거는 numpy array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는 쉐입이 없고요. 랭스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쉐입은 3콤마고요. 1, 2를 가져온다. 그러면 요렇게 가져오게 되겠네요. 1, 2면 2는 안 되니까 요 1, 2, 3만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오는 거랑 동일한 걸 가져오는데 요거는 인덱싱으로 가져왔고요. 요건 슬라이싱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꺽쇠가 하나만 있는 데에 비해서 요거는 꺽쇠가 2개가 생깁니다. 아까 얘기한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덱싱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나 슬라이싱으로 가져오는 거나 동일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에 인덱싱은 꺽쇠가 안 생기고요. 슬라이싱은 꺽쇠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쉐입이 numpy array 입장에서 봤을 때 쉐입이 여긴 3콤마인데 여기서는 1,3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불러올 때 슬라이싱으로 가져올 때와 인덱싱으로 가져올 때 쉐입이 달라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오퍼레이션들을 할 때 쉐입에 센시티브한 오퍼레이션을 할 적에 여러분이 핸들링하는 데이터의 쉐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인덱싱으로 가져온 거하고 슬라이싱으로 가져온 거하고 쉐입이 달라요.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긴 하지만 쉐입이 다릅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2면 요거겠네요. 동일합니다. 오케이. 동일하게 움직이고요. 이제 리스트하고 이제 요거는 동일하게 움직이고요. 근데 보통은 numpy array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리스트에서
A의 1이면은 요 1, 2, 3을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 0번째면은 요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덱싱을 2번 통해서 가져온 거고요. numpy array에서도 인덱싱을 2번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typically 이렇게 가져옵니다. numpy array에서는 이것도 서포트하지만 이렇게 리스트에서 하듯이 이렇게 해도 동일한 걸 가져오지만 numpy array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스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매트릭스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서포트합니다. 그렇지만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서포트 한다는 거를 기억을 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요거는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래서 B라는 게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B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0, 1, 2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있는 걸 다 가져오는 겁니다. 이걸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의 쉐입이 3, 5, 7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면 지금 요 인덱스는 요거는 인덱싱으로 가져온 거지 슬라이싱으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의 디멘전은 사라지고요. 나머지 디멘전만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거를 가져오는데 뭐 이렇게 썼다고 그러죠. 이렇게 가져오면 요거는 동일한 거지만 슬라이싱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쉐입이 1,5,7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못해요. 요거는 B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칼럼이 first 칼럼입니다. 0, 1, 2, 3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걸 가져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0번째 인덱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져오는 거고요. 그게 땡땡의 의미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357이다. 그러면 B 땡땡 1은 이 땡땡은 쉐입이 프리저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인덱싱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7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동일한 데이터인데 동일한 데이터를 긁어오는데 이렇게 긁어왔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요거는 다 긁어왔으니까 3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덱싱으로 긁어온 게 아니고 슬라이싱으로 긁어온 겁니다. 그래서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땡땡입니다. 그래서 317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하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요렇게 가져오는 거는 리스트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넘파이 어레이에서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동일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인덱싱으로 가져오느냐, 슬라이싱으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쉐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888인데요. 이렇게 가져오면 요 제로 번째 엑시스라고 부르는데 제로 번째에 가능한 인덱스가 0, 1, 2, 3, 4, 5, 6, 7까지 가능한데요. 1번째 걸 가져오고 나머지는 디폴트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싱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쪽 엑시스의 그 디멘전은 사라지고요. 888이 됩니다. 근데 동일한 데이터를 긁어오는데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가져오면 이 디멘전이 살아있어요. 오케이. 요거는 써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예. 오케이. A의 쉐입은 8888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A1 땡땡 3 땡땡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쪽은 인덱싱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0, 1, 2, 3, 0, 1, 2, 3, 4, 5, 6, 7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1에 해당되는 걸 가져왔고요. 디멘전은 사라집니다. 슬라이싱으로 가져온 게 아니고 인덱싱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 긁어왔어요.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덱싱으로 3을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요거 쉐입은 여기 디멘전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 긁어왔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8이 여기 8,8이 나온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쓰죠. 그러면 처음에 요거는 1을 가져오는데요. 슬라이싱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디멘전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는 다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덱싱을 통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디멘전이 사라지고요. 마지막은 얘기 안 했으면 디폴트로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188이 되겠습니다. 188.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가져왔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 앞에는 똑같고요. 여기 세 번째 놈을 가져오는데 인덱싱으로 가져온 게 아니고 슬라이싱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디멘전이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8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이제 인덱싱이랑 슬라이싱을 통해서 리스트 가져오듯이 가져오는 거 익숙하실 텐데 넘파이 어레이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매트릭스 컴포넌트 불러오듯이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인덱싱으로 불러올 때와 슬라이싱으로 해서 불러올 때, 인덱싱으로 불러올 때는 꺽쇠가 사라져서 옵니다. 근데 슬라이싱으로 해서 가져오면 꺽쇠가 살아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numpy array의 쉐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덱싱을 통해서 가져오면 그 디멘전이 사라져요. 이 개념이 굉장히 좀 델리케이트한데 제가 좀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 그러니까 D타입하고 쉐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가 머릿속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numpy array를 이용을 해서 오퍼레이션을 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퍼레이션 할 때 에러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에러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에러를 찾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numpy array 가지고 코드를 짤 때는 항상 제가 코멘트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쉐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D타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거의 코멘트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 파이참이라든가 그런 좀 ID를 사용을 하면 거기 보면 D타입이라든가 쉐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금방금방 체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파이참보다는 주피터 노트북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코멘트를 제가 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numpy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오케이. 그 다음에 불리언 마스킹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numpy array numpy import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랜덤 넘버를 어디선가 쓰려고 그러나 봅니다. 안 쓰네요. 시드는 고정할 필요가 없네요. 오케이. 랜덤 넘버는 제너레이트 하느냐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numpy arrange 12 그랬으니까 0부터 11까지가 나오고요. 그거를 reshape를 했습니다. 그래서 3x4로 reshape를 했어요.
리쉐입을 하면은 0부터 11까지가 3x4 매트릭스로 표현이 될 텐데요. 거기에다가 요 컴패리전 오퍼레이션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컴패리전 오퍼레이션은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false가 나왔고요. 요만큼 true가 나왔어요. 이렇게 요걸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A에 요 부분만 가져온다고 그래 보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시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3x4 매트릭스인데 지금 요거는 3x4 매트릭스인데 false와 true로 섞여 있는 3x4 매트릭스예요. 그거를 인덱스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인덱스 들어가는 위치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요 true가 되는 위치의 것만 나오는데, 그런데 요게 원래 3x4 매트릭스인데 요것만 가지고 3x4 매트릭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요걸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요 3x4 매트릭스인데 true, false가 섞여 있는 3x4 매트릭스예요. 거기에다가 A를 작동시켜 놓고 거기를 equal 100이라고 때리면 요게 불리한 마스킹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해당되는 게 원래 여기가 있던 위치들이에요. 5, 6, 7, 8, 9, 10 여기에 있던 위치들인데 거기다 100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불리한 마스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주는 작업이 A에다가 여기에다가 불리안들을 집어넣어줘요. 불리안들을 집어넣어주고 거기에다가 뭐를 어사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게 true가 되는 위치에 있는 놈들을 요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게 불리한 마스킹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오퍼레이션이에요. 요거 불리한 마스킹 이해가 되셨으면 이해가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요 불리한 마스킹을 한번 써볼게요. 코인 플리핑 가지고 제가 불리한 마스킹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
네, 한번 사용을 해보죠. 사용을 해보면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리한 마스킹은 예, 한번 써보죠. 예, 원래 이렇게 불리한 마스킹으로 안 해도 되는데 코인 플리핑을 할 겁니다. 코인 플리핑을 하는데 이제 불리한 마스킹을 써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numpy를 임포트 했고요. 랜덤 넘버들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seed를 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돌릴 때마다 동일한 랜덤 넘버가 잡히겠습니다. 뭐 337 박수를 쳐도 되고 0을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 인테저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돌릴 때마다 동일한 아웃풋이 나옵니다.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해서 사용을 하지만 그래서 n은 10이고요. 코인 플리핑을 10번 하겠다는 거고 p는 0.5입니다. 그 얘기는 한번 돌릴 때마다 헤드가 나올 확률이 50%라는 겁니다. P라는 거예요. 뭐 0.7로 해볼까요? 그러면 헤드가 나올 확률이 70%고요. 테일이 나올 확률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드는 1로 썼고요. 테일은 0으로 썼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니폼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는데요. 0하고 1 사이에서 유니폼 랜덤 넘버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다큐멘테이션을 좀 보시는 습관이 필요해요. numpy의 랜덤 유니폼이고요. 여기 보면 row가 디폴트가 0이고요. high는 디폴트가 1이에요. 그 얘기는 0하고 1 사이에서 유니폼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한다는 거고요. 사이즈는 디폴트가 none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숫자만 제너레이트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이즈를 제가 10콤마로 했어요. 그러면 쉐입이 10콤마인 numpy array인데 거기 10개의 숫자가 유니폼 랜덤 넘버로 0, 1에서 유니폼하게 숫자들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프린트 해보죠. 요거 프린트 해보고 쉐입 찍어보고 여러분 익숙해지시라고 D타입 찍어보고 그러겠습니다. numpy is not defined. Okay. 그래서 지금 요 10개의 숫자는 0, 1에서 유니폼하게 뽑은 숫자들이고요. 쉐입은 우리가 원했듯이 10콤마고요. 데이터 타입은 float 64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과 쉐입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유니폼 플립이라는 게 쉐입이 10콤마인데 numpy zeros like 그러면 제로를 때려 넣는데 유니폼 플립하고 쉐입이 똑같게 때려 넣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니폼이 10콤마이기 때문에 numpy zeros like의 쉐입도 10콤마입니다. 그리고 아마 float number로 집어넣을 것 같은데 integer 32로 바꿔주기로, 그러니까 제로가 integer 32가 되기로 요걸 D타입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 S타입 메소드를 사용했고요. 코인 플립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찍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개념도 좀 더 친숙해질 거고
그래서 여기 제로들이 10개 찍혔고요. 쉐입은 10콤마고 인테저 32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지금 제가 코인 플리핑을 10번 할 건데 헤드가 나오면 1로 기록을 할 거고요. 테일이 나오면 0으로 기록을 할 텐데 일단 다 0으로 다 때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테일이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헤드가 나오는 부분들만 1로 바꿔치기 할 거예요. 그때 여기서 우리가 불리한 마스킹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니폼 플립이 10콤마인데 0하고 1 사이 숫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0.3보다 큰 경우, 이게 0.3보다 큰 경우예요. 그래서 유니폼 플립 하면은 0하고 1 사이의 숫자들이 10개가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서 0.3보다 큰 놈들은 true라고 하고 0.3보다 작은 건 false라고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유니폼 플립 요 숫자가 0.3보다 큰 놈들에 대해서 1이라고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를 해 보겠습니다. 10개 하지 말고 5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개 0.5로 하겠습니다. 0.7이 크네요. 5개, 한 7개? 7개. D타입은 보지 않겠습니다. 일곱 개가 크네요. 6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유니폼 플립은 6개를 이렇게 제너레이트 했고, 이 6개 숫자 각각은 0, 1 사이에서 유니폼하게 숫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코인 플립은 0000을 이렇게 한 거고요. 요거를 하나 더 찍어보죠. 그러면 요 숫자 중에서 0.5보다 큰 경우에는 true라고 하고 0.5보다 작으면 false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false고 요건 true, true, false, true, true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불리한 마스킹이 한 게 여기가 true가 된 위치에 대해서만 1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true에 의해서 요게 1이 된 거고요. 요 true에 의해서 여기가 1이 된 거고, 요 true에 의해서 요게 1이 된 거고, 요 true에 대해서 요게 1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은 내용을 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D타입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shape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D타입이 안 맞을 경우에 맞춰서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게 업캐스팅이라는 거고요. shape이 안 맞아서 오퍼레이션이 안 되는 경우에 shape을 바꿔줘서 오퍼레이션이 되도록 하는 게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덱싱으로 가져오는 경우하고 슬라이싱으로 가져오는 경우에 쉐입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덱싱으로 가져오면 꺽쇠가 안 붙어오고요. 슬라이싱을 통해서 가져오면 꺽쇠가 붙어오고, 그 다음에 불리한 마스킹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어사인먼트를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서 한번 다시 비디오를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좀 그림도 그려가면서 코드도 돌려가면서 이 개념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요번 주 요번 주 수요일은 괜찮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가 녹화를 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